더 빨리 가질 수 있나요? 초조하게 택시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트렁크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건물로 뛰어가요. 군중 속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한 걸음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마침내 탑승했어요. 몇 시간 후 공항에서 항구로 즉시 이동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요트로 곧장 갑니다. 드디어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는 파도를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죠. 드디어 바하마에서의 휴가가 시작됐어요. 편히 누워서 눈을 감아요. 요트가 살짝 흔들려 잠에서 깨요. 정확히 얼마나 오래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지고 있네요. 굉장한 붉은 노을을 즐기지만 잠시 후 갑자기 해변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갑판을 가로질러 이쪽 저쪽을 바라보죠. 사방이 끝없는 바다예요. 다행히 항해 기술을 알고 있으니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밤교로 갑니다. 나침반을 보니 화살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바하마, 대서양, 나침반, 잠깐만요. 오호, 안 돼. 여러분은 버뮤다 삼각지에 있어요.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바다 괴물, 외계 기지, 타임루프, 그리고 아틀란티스. 하지만 뭘 믿어야 하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이론 중 어떤 것이 사실일지 추측해 보세요. 자, 나침반, GPS, 그리고 폰에 있는 인터넷이 쓸모가 없게 돼요. 모든 전자제품들이 작동을 안 해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트의 엔진에 시동을 걸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가장 인기 있는 해상 운송 노선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합니다. 매년 많은 배들이 이곳을 항해하죠. 그리고 19세기 이후 오직 50척만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구상에는 더 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삼각지대에서 항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배들이 절대로 여기를 항해하지 않겠죠. 전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엔 극의 두 개의 선인 진북과 자북이 일치했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이 떨어지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자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삼각지대를 훨씬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자기기들도 괜찮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엔진 끄는 걸 잊어버려서 요트의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구조대원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곧 도착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바다 깊은 곳에서 저주파의 소음이 들려와요. 하늘은 황혼에 물들었고 물에서 밝은 빛이 나온 게 보여요. 그러다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렌지 빛의 거대한 빔이 물 밖으로 터져나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요. 다른 빛이 요트 반대편에서 뿜어져 나와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구름이 뒤덮였어요. 거대한 블래스터에서 플라즈마 기둥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요트 주위에 새로운 빛의 원이 나타나요. 점점 더 밝아져서 에너지 전하가 배를 반으로 갈라놓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밝은 빛이 여러분 바로 아래에 생겼어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곳이 한때 아틀란티스의 고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 세계에는 경쟁할 자가 없을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 중에서 에너지 결정체가 가장 놀라웠죠. 결정체들이 에너지를 만들어 아틀란티스에 공급했습니다. 도시는 가라앉았고 그 결정체들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해저에서부터 직접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전설은 20세기 중반쯤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모든 인기 있는 전설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트가 흔들려요. 폭풍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기 위해 창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뭔가 어둡고 끈적거리는 게 밖에서부터 유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거대한 촉수예요. 요트 사방에 매달리면서 온 곳에 있어요. 배의 널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판도 달려나가요. 무시무시한 뇌우가 왔고 물에서 거대한 오징어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요트의 촉수를 감고 배를 아래로 당겨요.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거대 오징어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바다에 헤엄치며 큰 배는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크라켄이나 다른 비슷한 괴물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해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배가 한 척이 보여요. 드디어 구조대구나. 여러분은 갑판에 앉아 탄산음료를 집어들고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죠. 이상하게도 배가 너무 느리네요. 그러다가 나무로 만들어진 배에 검은 돛을 달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죠. 사람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환호소리가 들려와요.
해적이에요. 안대, 검에, 앵무새도 있어요. 그들이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 요트 갑판에 밧줄을 던져요. 지난 세기 해적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활동했다거나 또는 플라잉 더치맨이 다른 배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간 포털을 통해 먼 과거나 미래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것들은 모두 도시 전설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현실에서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폭풍이 시작되긴 하네요. 커다란 파도가 배를 흔들어요. 이런 날씨에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요. 구명조끼를 입고 운전대를 꽉 잡죠. 폭풍은 그리 강한 것 같진 않지만 요트의 오른쪽을 보면 거대한 파도를 볼 수 있어요. 10층 건물 크기만 해요. 파도가 엄청 빨리 나타나서 배를 깃털 뒤집듯이 뒤집어요. 충격이 너무 강해서 요트는 2번 뒤집혀서 물 위에 있게 되죠. 거대한 파도는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요. 잠시 후 밝은 빛이 구름을 통해 터져나와요. 태양이 아니라 빛나는 원반이네요. 여러분 요트 쪽으로 내려와 중력을 바꿔요. 배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라요. 커다란 울부짖음이 귓전을 울려요. 빛나는 원반이 열리고 여러분은 검은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은하에서 온 우주선들은 삼각지대에서 사람들을 납치하지 않아요. 폭풍우가 칠 때 갑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 파도 진짜 엄청났어요. 저 현상은 거대 파도라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폭풍우 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거대 파도는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본질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파도가 서로에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힘을 뿜어내고 예상외로 거대해지는 단일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파도는 사라지죠. 이런 파도가 삼각지대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버뮤다 지역에는 잦은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거대 파도가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폭풍우가 끝나고 있어요. 살아난 게 다행이에요. 첫 태양 광선을 볼 수 있고 요트 주변에서 물이 거품이 있는 소리를 들어요. 파도는 없고 바다는 잔잔하지만 바다의 표면이 이상하네요. 요트가 끓는 수프가 담긴 큰 그릇에 들어간 것 같아요. 끓는 힘이 너무 강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지만 특히나 강력한 힘에 배 밖으로 던져져요. 진정하세요. 모든 게 괜찮아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메탄 퇴적물이 있다는 현실적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 있어요. 가끔 가스가 해저 밑에서 나와 수면에 거품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방울이 형성하죠. 이런 현상은 존재하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메탄 농축물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한 곳에서 거의 24시간을 보냈고 살아남았어요. 드디어 구조대원들이 보여요. 배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배 연료를 다시 채우기 위해 연료통을 꺼내요. 하지만 그 순간 돛단 배만한 거대한 지느러미가 보이네요. 그러더니 거대한 상어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적은 어른 손바닥만한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해요. 상어가 여러분 요트에 부딪혀 바닥으로 끌어당겨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에 헤엄치고 있는 메갈로돈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도 않거든요.